안녕하세요. 끝장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ETS 테스트 공식 문제집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어느덧 5강까지 왔어요. 저희가 1, 2, 3, 4에서도 많은 걸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도 저희가 훌륭하게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걸 누르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5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제가 105번 가지고 왔는데요. 105번 1초짜리 문제죠. 보기는 지금 보니까 다 전치사 같고요. 전치사는 제가 원래 for이 좀 잘 나온다고는 했지만 지금은 for이 아니에요. 왜냐? 뒤에 ing가 있거든요. 이렇게 빈칸 뒤에 ing 있으면 우리 누구 쓰는 거죠? 그죠? 1초 만에 정답은 by ing. 정답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강좌에서 by를 한번 간단하게 쭉 정리해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 그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y는 일단 답으로 나오긴 하는데 좀 까다로운 애예요. 제가 여기다 써드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완벽하게 외울게요. 먼저 첫 번째부터 갑시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건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지금도 로그인 함으로써 by ing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ing는 아니어도요. 수단과 방법일 때 그거를 이용해서 쓸 때 많이 씁니다.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이메일로 by email. 버스를 타고 갑니다. by bus. 이럴 때 쓰이는 방법과 수단할 때 쓰이는 것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끝장 토익 수업 듣고 저희 ETS 공식 문제집 인강 듣고 제 토익 점수가 300점이나 올랐어요. 그때 300점 차이로 할 때 쓰는 게 by 300점. 이렇게 숫자 격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온 떨어질 때도 쓰고요. 금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도 많이 씁니다. 퍼센트랑도 쓰고요. 그래서 by 숫자 격차, 그 차이로로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보는 건 이거죠. designed by J와 P, 뭐 made by 무슨 회사, 뭐 led by J와 P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PP된다, 만들어진다, 진행된다, 디자인된다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랑 장소랑도 쓰이는데요. 먼저 장소랑 쓰일 때는 어디 옆에란 뜻이 돼요. 그래서 by the building, beside the building 똑같은 느낌으로 옆에 되겠고요. 그 다음 회화 표현 중에서도 내 옆에 서 있어, stand by me 있잖아요. 내 옆에 좀 서 있어줘. 그리고 시간 할 때는 우리가 어느덧 1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1강의 맨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벌써 아득하네요, 여러분들. 그때 썼던 submit by, 언제까지 제출해 주세요. 까지란 느낌도 있어요. 그때는 기간 명사 말고 시점 쓰기로 했었죠. 동의어로는 no later than이 있습니다. 이렇게 by 외워주세요. 이 정도가 답으로 되고요. 이게 아니면 거의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0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번에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쉽겠구나 하고 봤어요. 그래서 빈칸 앞을 봤더니 소유격 나온 거 보이시죠? 저렇게 apostrophe가 들어가면 소유격이에요. 원래 apostrophe 다음에 s도 붙죠. JYPs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복수 명사일 때는 굳이 s를 2번 붙일 필요가 없어서 apostrophe만 해줘도 소유격이 됩니다. 그리고 graduate은 졸업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졸업생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봤더니 졸업생의 라고 소유격이 나왔네요. 뒤에는 전명 부구. 그럼 소유격 다음에 누구 쓰기를 약속했어요? 소명. 그래서 지금은 딱 봐도 그 졸업생들의 성공이라는 명사를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공이 누구예요? 또 갑자기 여러분 성공이 일단 ly는 부사라 안 되겠고요. ly 꼽사리 부사에서 ly를 뺀 얘는 형용사라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안 돼. 얘랑 헷갈리는 거예요. 얘랑. 어떡하죠? 그래서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저때 누가 명사죠? 그렇죠. success가 명사죠. success가 성공이라서 지금은 졸업생들의 성공, 정답은 D를 쓰셔야 되겠고요. A번은 요 ED로 끝난 것 좀 보세요. ED로 끝나면 거의 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을 세게 읽어요. exceed, 이거 성공하다라는 동사, exceed, succeed, 잘못 발음했어요. succeed, 성공하다라는 동사고요. 예문으로 들리고 했던 게 능가하다, 초과하다가 exceed, 초과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진행하다라는 동사가 proceed, succeed, exceed, proceed 이런 것들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로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우리가 모르는 뜻은 아닌데 좀 이렇게 명사랑 동사 모양이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토익에 답으로 나왔던 것들만 또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짜잔! 자, 그래서 왼쪽이 명사고 오른쪽이 지금 동사가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success, succeed 구분하시고요. 얘도요. loss는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lose가 일타죠.
둘이 스펠링 비슷하니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receive는 동사인 거 아시죠? 그 receive의 명사로는 receipt, 또 P가 묵음입니다. 영수증도 되지만 추상명사로 수령, 받음 엄청 많이 쓰이죠. 그럼 얘는 진짜 특이한데요. 원래 여러분들 블로 끝나면 거의 형용사거든요. 근데 이때는 assemble, 조립하다 또는 조립하듯 사람이 모이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ly로 끝나면 거의 꼽사리 ly 부사인데 지금 assembly, 조립, 모임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외워야 될, 신경을 써줘야 되는 특이한 명사꼴이랑 특이한 동사꼴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0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번은 어떤 문제인가 봤는데 쉬워요. 쉬운데 정리하려고 가져왔어요.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단 단어가 약하신 분들은 동사 위주로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죠. 지금은 application 나오자마자 모든 게 끝났습니다. application 이거 지원서란 뜻이잖아요. 그럼 지원서랑 신청서는 제출해야죠. 그럼 제출하다 동사가 누구예요? 정답은 B. 너무나 쉬운 문제고요. 발음해보죠. 발음은 submit이 아니라 submit, submitted. mit을 좀 세게 읽으면 되겠고 동의어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file도 있었고 turn인도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외워야 될 단어가 있는데 A번 좀 외워보도록 하죠. A번에 observe. observe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observer. 이것 때문에 알지 않나요? 관찰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뜻 말고 토익에서는 준수하다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규칙을 준수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서 comply with 일형식 자동사랑 짝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쓰려면 comply with 규칙이나 observe 규칙을 쓰면 규칙을 준수하다라고 이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C랑 D는 특징이 있어요. 보자마자 정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C랑 D도 여러분 해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모양 보세요. familiarize 다음에 뒤에 누구 나오죠? 사람. inform 다음에 누구 나와야 된다고요? 사람. 둘 다 목적어 자리에 사람만을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신청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사람 동사라고 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얘 먼저 있죠. familiarize는요.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 주어랑 똑같은 사람일 때는 oneself를 붙여요. 제기대명사. 그리고 사람이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스스로를 익숙하게 만들다라는 뜻, 즉 숙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도요. 예를 들어 뭐 핸드북을 숙제를 할 때도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handbook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 self 말고 다른 사람을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inform이랑 notify는 둘 다 유명한 알리다라는 동사인데 inform 사람, notify 사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얘네들 뒤에는 뭐 변경사항을 알리다, 새로운 규칙을 알리다 이런 거 못 써요. 사람만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내용을 쓰려면 뒤에다가 of 명사 쓰거나 길게 대절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notify, inform 사람 of 명사 또는 대절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5강 동안, 이 무료인강 5강 동안 여러분 계속 강조했지만 동사는 뜻만 알고 있으면 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뜻 말고 그 모양을 아셔야 돼요. 뒤에 어떤 애가 오는지. 그런 모양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10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번도 이제 좀 봤던 문제인데 확실히 좀 정리를 하죠. 자, 빈칸 뒤에 commercial building이라고 해서 상업 빌딩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상업 빌딩을 꾸며줄 만한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형용을 쓸 건데 자, 형용사로 의심되는 게 누구예요? 일단 B는 아닙니다. B는 동사예요.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만 하면 헷갈려 죽겠는 거죠. 아니 입으로 끝나는 그냥 형용사도 있어. ed로 끝나는 과거분사 형용사도 있어. ing로 끝나는 현재분사 형용사도 있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세 개 중에 ing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ing는 제가 예전에 정리해드린 적 있죠. 토익에 딱 답으로 나오는 애가 좀 정해져 있어서 그 유명한 애들 빼고는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constructing이라는 형용사는 잘 쓰이는 게 아니고 ed랑 eve는 지금 둘 다 존재를 합니다. 해석으로 따지셔야 돼요. 그럼 두 개의 뜻을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먼저 constructive는 건설적인이란 뜻이고 constructed는 건설된이란 뜻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부사까지 해서 모든 새롭게 건설된 상업 빌딩이 좀 낫죠. 그래서 이때는 건설대란 뜻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면 정답은 C 쓰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분사 형용사랑 그냥 형용사랑 싸우면 그냥 형용사가 이길 때가 조금 더 많긴 한데 이때는 분사 형용사가 이겼네요. constructive는 건설적인 뭐 계획이라든지 건설적인 비판이라든지 뭐 이럴 때 쓰는 추상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constructive보다 훨씬 잘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써드려요. 이 아이는 무조건 외우고 합시다. 먼저 쉬운 거 먼저 갈게요. extended는요. 그야말로 ed니까 된, 연장된이란 뜻이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어보죠. 연장된 마감기간. 보겠어요? extended deadline. 뭐 그런 거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반대로 extensive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연장을 하긴 하는데 범위를 연장해서 광범위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문이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쓰면 할 수 있도록 면접 같은 데 가서 쓸 수 있도록 광범위한 경력 둘 다 X 들어가거든요. extensive experience, extensive experience 광범위한 경력으로 외워주세요. 그 아이가 여러 번 답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갑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항상 수업하고 인강하고 하다 보면 사실 잠을 잘 못 자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뭐 재밌어요. 재미없으면 제가 안 그랬겠죠.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아침부터 수업하고 막 중간에 특강하고 인강 찍고 저녁 수업까지 하고 집에 오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때 쓰는 게 I'm exhausted, 피곤한 지친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여러분 ed 형용사인데 걔에다가 e부를 붙인 exhaustive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exhausted는 사람이 피곤하고 지친 걸 느낀 거고 이제는 그렇게 사람이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exhaustive는 오히려 철저한 연구, exhaustive research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꼼꼼한, 철저한.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뭐 impressive는 원래 사물이나 이런 거 할 때 써서 영화 보고 wow, it is impressive, 인상적인. 그리고 내가 그 인상을 받았어. 그럼 I'm impressed 쓰시면 되고요. 그럼 요거 둘은요. 약간 감정 느끼는 동사들에다 ed를 붙이면 pp, 피가 흐르는 사람하고만 주로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I'm exhausted, I'm impressed. 얘네들은 사람 꾸며줄 때만 쓴다. 얘네는 또 아니에요. 얘네 둘만.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냥 형용사랑 분사 형용사 나왔을 때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드렸습니다. 암기하셔야죠. 제가 드린 예문이랑 이런 거와 함께 같이 암기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9번 문제를 봤고요. 109번 문제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 단어 퀴즈 내려고 저희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inspector, inspection을 제가 봐드린 적이 있었죠. inspection이 뭐예요? 검사, 그럼 inspector은 검사관이고요. 그다음에 insured이란 동사도 사실 저희가 파트 5 풀면서 되게 여러 번 나왔었던 아이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언급을 안 하다가 이제 합니다. insured은요, 답으로도 잘 나오는데 뒤에 이렇게 대절이 항상 잘 나와서 ensure that, 덩어리째 암기를 하셔야 돼요. that 이하를 확실히 하다. 그다음에 comply with, 아까 observe랑 같다고 알려드렸는데 왜죠? comply with 규칙이랑 써서 규칙을 준수하다라는 동사였으니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apply에서 나온 형용사 applicable이 있는데 이때도 지원할 수 있는이 아니라 뭘까요? 지원하다 말고 저희가 적용되다, 해당되다 봤었죠? 여기는 해당되는, 적용되는 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그럼 검사관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빌딩들이 해당되는 규칙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계속 쉽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1번 가보도록 하죠. 111번은 쉬운 문제인데 복습하느라 가져왔습니다. 역시 앞에 비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비동사 보시고 아싸 비PP야, 아싸 비형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뒤를 봤더니 important, 벌써 형용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비형 있고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간 꼽사리 부사인데 정답은 당연히 D죠. 근데 D 왜 가져왔냐면 이 뜻쯤 외우라고요. 이 뜻 뭐예요? increasingly. 나중에 어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요. increasingly는 증가하다가 아니라 증가해서 지음만 살려서 가져옵니다. 점점 더 라는 뜻이고요. increasingly라는 부사는요. 형용사만 많이 꾸며줘요. 그래서 점점 더 형용사한, 점점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increasingly important. 그럼 점점 더 가격이 비싸지는 뭐겠어요? It is increasingly expensive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ncreasingly는 점점 더고 형용사만 많이 꾸며주는 부사다. increasingly 형용사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번 볼게요. 121번도 부사인데 부사 어휘는 중요해서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정확도와 속도가 빨라지고 높아지고 이러거든요. 자, 힌트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때는 schedule가 일단 중요해요. 미국 발음은 schedule, 영국 발음은 schedule.
이 schedule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지금 5월 18일 날 일정이 잡혔다고 했지만 그러나 postpone, 연기될 수도 있대요. 그럼 뭐야? 이건 확실해진 날짜예요? 아니죠.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조 날짜로 잡아졌는데 연기될 수도 있어. 그때 쓰는 단어 써보죠.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 tentativel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외울 때는 tentatively scheduled 외우시고요. 형용사 버전도 있어요. 잠정적인 일정, tentative schedule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tentative, tentatively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어려운 부사어휘 하나 외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억력 테스트 정리만 해볼게요. 자, formerly는요. 지금 못 써요. 지금 요거 시제를 볼 건데요. ed 나왔다고 과거 시제 아닙니다. 근데 pp로 나온 거고 동사의 시제는 앞덩이를 보고 하는 거라 is, was가 아니라 is네요. 그럼 현재 시제인데 A번에 formerly는 현재 시랑 못 쓴댔죠. 연상기법으로 멀리 옛날 옛적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formerly는 formerly 과거로 외워주시고 제가 예전에 아나운서로 일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쌤은 이전에 아나운서였다 할 때 진영팍 was formerly an announcer. especially 특히 혹시 안 되고 좀 해석이 regularly는 사실 현재 시랑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빈도부사라 정기적으로 빈도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에 써야지 5월 18일 날 딱 한 번 있는 일하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이랑 쓰임이 맞지 않았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부사 어휘 문제. 좀 아쉽네요.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이 마지막 인강이다. 그리고 제가 진짜 엑기스는 다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2번도 쉬운 문법 문제입니다. 저희가 원래 대명사도 옛날에 뒤에 명사 나오면 소명, 소유격이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소유격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I입니다. 지금은요. 위치가 앞에 회장님 이름 주어 나왔고요. 동사로 will speak. 주어 동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갔어요. 그럼 주어 동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면 원래 누구냐면 이 자리 ly 꼽사리 부사 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기 중에 ly 없죠. 그럼 ly랑 비슷하게 생긴 lf. 정답은 the, herself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기대명사의 쓰임을 알아볼게요. 제기대명사는 딱 세 가지만 잘 아시면 돼요. 일단 제기대명사는 self나 selfs로 끝나는 I인데요. 해석은 약간 막 스스로 느끼면 알겠는데 그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ly 부사 자리 들어가요. 그래서 주어 동사나 아니면 끝에나 이런 자리에 들어가고요. 왜 들어가냐면 앞에 썼던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쓰는 겁니다. 지금도 회장님은 연설을 할 거예요. 바로 저 회장님이 직접 그녀가 그래서 herself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지금 빈칸했지만 사실 맨 끝에 썼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기대명사의 부사 강조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제기대명사가 만든 건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건데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 주어랑 목적어랑 똑같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You should introduce yourself. 한테 쓰는 거 알죠? you가 아니라 yourself. you니까 yourself. he면 himself 이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또 조심하실 게 아무리 해석상 스스로라는 느낌을 강조하고 싶었어도 주어 자리에는 쓰는 거 아닙니다. 주어 자리 쓰는 거 아니에요. 주어 자리는 주격 쓰셔야 되겠고요.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부사 자리나 목적어 자리만 온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4번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4번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게 좀 문법 문제치고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는 다 비슷하고요. 빈칸 앞을 봤더니 일단은 저 모델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엔 전명구로 다 수식어로 날아가고 동사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동사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주어, 동사 있고 주어랑 동사는 이미 나와 있고 나머지들은 다 꾸며주는 아이예요. 주어부터 동사까지. 근데 여기는 전명구부터 다 묶이고 저 한 자리가 누구 자리냐. 그럼 원래는 사실 구조상으로만 보면 이미 완벽한데 저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꼽사리 부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때는 이걸 안 쓰고요. 오히려 A번에 형용사를 쓸 겁니다. ly에서 ly 뺀 형용사. 그럼 이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여태까지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걸 뭐라고 배웠죠? 형용사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서도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꾸며준다라고 해서 저희가 명형 후치수식이라고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은 곧장 형용사가 온 건 아니고 저희가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랑 함께 만나면 주비, 생략,
생략이 돼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꾸며주는 거 쓸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명사냐면 꾸며줄 거야 B형 쓰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꾸며줬는데 그때 주 B가 생략되고 형용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명형 후치수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형용사 자리에 잘 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는 Mission Impossible. 그래서 불가능한 임무 그게 있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 rooms available 이용 가능한 방, 뭐 items necessary 필요한 아이템 있고 지금은 제품명 있고 perfect for consumers 그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그 모델은 이렇게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형용사 A를 쓰시면 좋겠고요. 지금 사물 버전 하나 외웠죠. 사람 버전도 하나 외울게요. 사람 다음에도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고 그다음 be familiar with 아까 그 familiarize의 형용사 버전이 많이 나와서 해석은 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우개 떨어졌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토익에 익숙한 학생 만들어 볼까요? Students 그 다음에 who 복수면 who are familiar with 토익 생략돼서 Students familiar with TOEIC 이렇게 명형으로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형 후치수식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 나오면 많이들 틀려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틀리는 문제이니까. 그다음에 12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25번은 여러분들 이제 구조를 보아하니까 이제 대절이 시작되고요. 쉼표 뒤에 exercis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까지 나와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완벽하게 주동보 절 나왔고 지금 여긴 수식어구인데 뒤에 일행이 동명사거든요. 동명사도 전치사랑 같이 날아가요. 전명구, 전동명구. 그래서 전치사 자리입니다. 그럼 A부터 D까지 중에 전치사를 찾았을 건데요. 제가 전치사 중에 가장 많이 답으로 잘 나온 애가 저번 시간에 for이라고 알려드렸어요. for. 근데 for이랑 요즘 경쟁하면서 많이 치고 오는 토익에 자주 잘 나오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with거든요. 근데 그때 이 with의 여러분의 동의어가 along with, alongside까지 있어요. 그래서 with, along with, alongside 알아놓으시고 with도 원어민들이 단순히 사람과 함께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일과 함께 동시에 일어날 때, 더불어 일어날 때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with, along with, alongside 다 외우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먹는 것과 함께 그런 것과 동시에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답은 A번에 alongside를 쓴 겁니다. 근데 물론 alongside가 alongside the street, 길을 따라서란 뜻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뜻보다는 이 with의 동의어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 전치사 within도 있는데 within 1강 때 배웠던 거라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within은 절대로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마감기간 점 이런 거랑 못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작점에서 마감점을 뺀 하루 이틀 이렇게 이틀 이내 또는 2시간 이내라고 해서 within 숫자 기간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within 기간 그래서 이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ithin이 장소랑 쓰일 때는요. 도시 경계 내에서 within city limits도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제가 전치사 A랑 C는 정리해드렸고 B번에 indeed는 정말로라는 부사고요. primarily,도 주로라는 부사인데 지금 여기가 부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번 문제도 볼게요. 자, 오늘 파트 5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 쉽네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정말 그동안 같이 공부한 게 너무 즐거웠고 파트 5 이게 또 끝이 아닐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다양한 무료 인강으로 만나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카페, ETS 카페 좀 주시해 주시고 유튜브도 좀 주시해 주세요. 자, 저랑 오늘 이 ETS 공식 문제집에서는 푸는 마지막 이제 파트 5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건 그냥 다 해석해야 되는 문제예요.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길기 때문에 해볼게요. proper sequence라고 하면 적절한 순서대로 스텝, 차례대로 이제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은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하려면 필수적인 일이다 라고 쓰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토익 공부 잘하려면 이렇게 차곡차곡 스텝 밟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A부터 D까지 중에 필수적인 꼭 해야 하는 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정답은 B번입니다. 발음은 imperative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필수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쉬운 버전으로는 essential, necessary도 있고 어려운 버전으로는 mandatory, obligatory 다 비슷한 말이니까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hronological은 여러분들 연대순회, singular은 단수,
orderly는 질서정연한. 다 오답이에요. imperative가 중요한 단어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파트 5를 풀어봤고요. 이제 저희 진짜 마지막 내용은 파트 7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알려드렸죠? 시험장 가면 원래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데 시간 많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풀지 말고 차라리 거꾸로 푸는 게 더 점수가 잘 나온다고 했어요. 정확도가 높고 밑에 게 배점이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의 말대로 하시려면 파트 5, 6 풀고 거의 남은 그 75분, 그러니까 솔직히 75분에서 15분 만에 파트 5, 6 다 푸셔야 되고요. 나머지 1시간은 거기다 독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어려운 삼중 지문, 이중 지문 정확하게 정독해서 푸시고 나머지 단일 지문의 잔챙이 문제들은 시험 종료 15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할 때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잔챙이 문제들, 짧은 문제들만 쭈르륵 훑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단일 지문은 이메일, 그다음에 기사, 문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텍스트 메시지는 문자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단톡방을 봤고요. 오늘은 간단한 문자예요. 그래서 쉽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낸 회사가요. 요 지방의 electric, 전자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받은 날짜 있고 첫 번째 줄은 항상 슬쩍 보내기 좋거든요. 당신의 7월달 billing statement. statement가 뭐예요? 명세서죠. 그리고 빌은 고지서. 지금이 쓴 게 8월인 걸 보니까 이 8월 1일이 딱 되자마자 7월 달에 썼던 고지서 요금 그 명세서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내용 나온 거고요. 이 단어도 외우겠다. 그 다음에 balance는 꼭 외우세요. balance는 우리가 그냥 균형이란 말로도 쓰이지만 잔액, 잔금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여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ing 형용사랑 연결을 하면 outstanding balance 그럴 때는 미납 잔액이 돼버려요. 지금은 잔액이에요. 그리고 잔액은 due가 혼자 쓰이면 돈을 내야 되는 마감 기간이란 뜻이고 그 고지서 명세서를 보시고 거기에 나온 대로 돈을 잔금을 8월 10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쓴 거고 지금 문제 2문제 딸려 있습니다. 2문제밖에 안 딸려 있어요. 얼마나 빨리 풀리겠습니까? 첫 번째 purpose, 목적을 물어본 문제. 벌써 아는데? 그 다음에 50번은 요거 보죠. recipient. 우리가 오늘 receive가 동사, receipt가 명사, 거기다 onto 붙으면 recipient, 수령인이 되죠. 그럼 이 고지서를 받은 수령인은요. 그 사람에게 asked to do, 요청되는 바 찾으면 되는데 요청은 항상 약간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겠죠. 볼게요. 그럼 이 글을 쓴 목표는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어떤 사람에게 지금 보면 빌지에 대해서 알림을 제공하기 위해 그래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돈 내주세요. 일반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고요. 역시 우리 이루고 안 넘어가기로 했었죠? 반쪽의 함정들도 가지고 오죠. 자, 뭐가 좀 이상한가요? 나머지 다 본문에 언급은 돼 있어요. 먼저 electric, 전기란 뜻이 나와서 D번에 전기 쓰는 비용까지는 정말 괜찮긴 한데 그거 내야 되고 8월 10일까지. 근데 change에다 찍 커버리죠. 변경은 없었거든요. 변경이 어딨어. change에다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billing, 고지서 내용 나와서 C번에 billing 있어요. 하지만 에러를 바로잡는다. 에러 바로잡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역시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두 번째 단락 보면요. 패스워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로그온을 하면 거기서 패스워드랑 개인정보를 네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이 편지 자체가 그 비밀번호에 대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건 아닙니다. 비밀번호가 주제가 아닌데. 그래서 정답은 A예요. 이렇게 반쪽의 함정도 찍찍, 밑줄 찍, 중간 밑줄 찍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0번의 그 요청사항은 이 두 번째 단락 처음에 나오는데요. 아까 로그온 해주세요. 로그온하면 비밀번호도 바꾸고 뭐 세부사항도 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그온 to 웹사이트를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했는지 볼게요. 로그온 대신에 access, 접속하다. 그 다음 웹사이트 대신에 온라인 어카운트, 온라인 계정.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진짜 잔챙이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딱 두 문제 풀릴 정도로만 읽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쪽의 함정이 또 있었군요. 반쪽의 함정 갑니다. 반쪽의 함정은 그 본문에 보면 업데이트를 해라 이걸 보고 와 D번에 업데이트 하나 맞잖아요. 이렇게 우기시면 안 돼요. 목적어가 틀려요. 이거는 업데이트 하는데 너의 개인정보, 뭐 이사 가거나 전화 바꿨으면 그거를 이제는 업데이트 하라는 거지
신용카드 넘버를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신용카드가 오늘 주제가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네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요청한 건 아니었어요. 네가 원하면 그냥 개인정보는 가서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인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151번에서 152번 이메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알죠? 골뱅이 주소 쪽 보기로 했다는 거. 골뱅이 주소를 봤는데요. 지금은 org, 둔자 organization 약간 조직체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달라요. 그 다음에 7월 2일 보시고 제목은 요청이고 받는 사람은 Mr. 10이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은 이거 보겠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이벤트 같은 거 관리하는 이벤트 매니저예요. 이름도 나왔고요. 근데 그 회사 이름이 WSBOA 라는 회사의 이벤트, 회사 관련된 이벤트를 갖다가 관장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약자가 뭔가 봤더니 Westerville, 저 동네 이름입니다. 저 동네에 작은 사업체 사장님들, 영세상인들이 모여서 그 이제 사업하는 영세상인들의 이득을 그 뭔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협회라고 하는데 토익에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 앞자만 따서 WSBOA. 근데 거기서 아까 이벤트 관리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럼 이벤트 여나 보다 봤더니 미팅, 회의를 열 건데 그때 회의 장소를 예약하려고 막 그걸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에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려면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어디서 빌리려고 하냐면 보세요. 요 동네에 묵힐 커뮤니티 센터, 그 센터에서 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편지 받는 쪽 주소 좀 보세요. 이게 여기 Burkill Community Center의 줄임말인 것 같고 이거는 소상공인 협회 거기에 줄임말인 것 같아요. 계정이. 그래서 그거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다 안 읽었는데도 대충 알 것 같네요. 소상공인 협회들이 모여서 이벤트 할 건데 그 이벤트 장소로 커뮤니티 센터 알아보는데 그 센터에 예약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질문은 또 2개 나왔어요. 왜 썼냐? 왜 썼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다음 주 이 회의에 대해서 옳은 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 읽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체가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팅 스페이스를 부킹, 예약하려는 그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왜 썼냐면 inquire on, inquire about. 이게 무슨 뜻이었죠? 물어보다, 문의하다 했었잖아요. 되게 많이 나오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매장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여기 언제 문 닫아요? 또는 지금처럼 여기 이 센터 빌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문의하는 거를 다 inquire about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약하다를 booking, 보기에서는 renting, 빌리다로 썼죠? 그 다음에 여기는 meeting space, 여기는 facility, 시설. 이렇게 paraphrasing 한 거는 콕콕 찔러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A가 되겠고요. 반쪽의 함정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쪽의 함정은요. 이렇게 됩니다. 미팅이 나오긴 했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저기 나왔어요. 8월 10일. 그래서 날짜 딱 보자마자 우와 미팅 날짜 데이트까지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new, 새로운 날짜예요. new 나오면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원래 이 날짜였는데 새로운 날짜로 변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열긴 하는데 이벤트에 대해서 인폼 사람 오브 명사, 인폼되는 사람만 안 됐죠. 그 멤버들한테 알려주려고 쓴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안 썼죠. 여기서 얼마에 빌리기로 타결을 한 다음에 받는 사람이 똑같은 계정을 써서 우리 멤버들 알아두세요. 이제 여기 회의할 겁니다. 이렇게 썼겠죠. 전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 2번째 문제. 이 회의에 대해서 옳은 바는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이 중간 단락을 보시면요. 우리 회의 때 회의는 길어질수록 가만히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를 신선하게 만들 수 있는 저도 지금 인강 계속 촬영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커피 마시고 막 도넛 먹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coffee, pastry, fruits for the event. 이벤트를 위해서 그런 걸 준비했다.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들? refreshments. 우리가 힘들 때 refresh, 신선하게 만드는 것, 다과란 뜻이죠. 그래서 다과를 포함할 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때 회의의 다과는 자기네들이 준비해야 되냐 아니면 catering service,
뭔가 음식 출장 뷔페 해주는 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또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press release. 이걸부터 잘 모르거든요. press release가 뭐예요, 여러분들? press, 언론에서 release, 공개하는 거. 보도자료란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rticle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신문기사.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신문기사는 우리가 그 신문에 난 거를 직접 본 거고요. press release는 약간 언론 플레이한다라고 하죠. 뭔가 기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된 회사나 지역 단체에서 기사를 쓴 다음에 그 언론사에다 뿌려가지고 지금 for immediate release 빨리 기사로 송출해달라는 거예요. 10월 15일에 당장. 그래서 그거 송출하고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일로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사 쪽에서 쓴 홍보용 기사일 때 주로 press release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회사라기보다는 단체가 있네요. 단체 있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 내용이네요. 자, 샬롯이라는 이게 여기 동네 이름이에요. 그럼 샬롯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Burnett Investment. 투자회사가 나와요. 그리고 투자회사가 뭔가를 새로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언론 기사를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빨리 송출시켜달라고. 회사에 관련된 홍보, publicity, 홍보 때문에 쓴 거죠. 근데 제가 미리 중요한 단어를 표시해놨습니다. 먼저 세라모니. 세라모니 행사네요. 그러면 이게 과거 시제가 나와서 이 회사에서 행사를 열었던 건데 그 행사를 이따가 보시면 이 Burnett Investment란 투자회사에서 새로운 헤드쿼터, 본사를 요 지역, 샬롯이란 동네에다 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회사에 새로운 본사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신문기사 뜨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쭉 한번 보시고요. 저희는 문제 3문제 딸려 있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이벤트가 take place? 우리 외운 적 있었죠? 개최됐냐? 구체적인 주소가 나와요. 그럼 키워드는 맨 끝에 있는 주소라서 이 주소 근처만 잘 찾으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이 회사 Burnett Investments에 대해서 언급된 바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리 사람 이름 봅시다. 오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옳은 바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아까 그 주소 찾으랬죠. 그럼 주소는 여기 쭉 나와요. 근데 그 주소가 무슨 주소라고요? 거기서 기념식을 열었는데 새로운 오피스 빌딩을 inaugurate 펼쳐치고 외울게요. inaugurate, 어려운 단어긴 한데 토익에 답으로 잘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새롭게 개시하다 라는 뜻이기도 되고요. 사람하고 쓰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자리에서 새로운 빌딩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래서 저거를 뭘로 바꿔 쓴 거죠? 정답은 오프닝 세레모니, celebration. 세레모니를 celebration으로, inaugurate을 open으로 이렇게 바꿔 쓴 paraphrasing 문장입니다. 정답은 C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회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걸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요번에 샬럿 동네에다가 새로운 본사를 지은 건 아는데 그 전 내용을 써보죠. 먼저 10년 전에 아일랜드 코트이라고 해서 지금 유럽권에다가 throughout Europe도 나오고 보이시죠? 유럽 전역에 원래 이 회사가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유럽 대륙에서 잘 되니까 아프리카 대륙까지 가서 지금 요하네스버그에다가도 지금 본사를 하나 차렸고 이번엔 노스 아메리칸 북미 있는 샬롯에다가도 지금 회사를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북미 대륙 여러 개에 걸쳐서 있네요. 그래서 조론 여러분들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었냐면요. 컨티넨트가 대륙이거든요. 그래서 more than one, 한 개 대륙 이상에서 고객님들을 서빙한다. 정답은 A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끝나긴 또 아쉽죠. 반쪽의 함정 찾아볼게요. 반쪽의 함정은요. 일단 이론 단어 나옵니다. 본문에 10 years하고는 물론 나왔어요. 그리고 보기 뒤에도 10 years가 나오긴 하는데 거기는 뭐 아일랜드주에다 한 내용이지 샬럿 내용이 아니라 탈락. 그리고 오늘 Burnett Investment 투자자 얘기 나오는데요. 투자 leading investment firm, leading firm 선두적인 회사라 다른 말로 바꾸면 B1 leader 되긴 하는데요. 더 볼게요. 얘네는 투자 회사고 특히 스타트업이 창업이라서 기술 쪽이나 전기 쪽 창업에 여러분들 이제는 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이지
개인적인 여러분들 뱅킹, 은행에 투자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오답 정리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155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O'Malley 마지막 쪽에 나옵니다. 그럼 O'Malley는 누군가 봤더니 앞에 보이시다시피 Vice President 부회장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요번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 본사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무실, 이게 본사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사가 그 자리 잡기, 샬롯에서 자리 잡기까지 1년 동안은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여기 나왔던 뉴 오피스는 위에 있는 샬롯에서 연 새로운 본사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정답은 누가 되겠어요? 정답은 B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본사는 샬롯에 있는 거 많고 first year, 딱 1년만 하는 거니까 temporarily, 일시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B, paraphrasing 잘 하시면 되겠고요. 오답 정리합시다. 오답 정리 한 번씩 해볼게요. 일단 여기 회사 이름이 또 하나가 나와요. Arnold Technological Services가 나오는데 그 회사가 나오긴 하지만 똑같죠 이번에. O'Malley가 멀리 이전에 회장님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 회사는 지금 우리 있는 Burnett Investment가 투자를 하고 있는 창업회사의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투자를 하고 있는 창업한 회사. 그 다음에 물론 이번에 본사가 샬롯에 생기면서 500명의 직원들을 고용을 하긴 했지만 그중에 하나로 오멜리가 간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원래 부회장님이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 500명 새로 뽑힌 사람을 앞으로 관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일 지문 문제까지 오늘 세 지문을 끝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총 5강 동안 잘 들어보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것도 인연이라고 저희 끝장 토익 박진영 강사 저 잊지 말아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온라인 공식 카페 ETS 토익북 공식 카페 www.etstoicbook.co.kr 이 주소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셔가지고요. 질문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익 시험 항상 잘 보시고요. 항상 이래. 이번 시험에 끝나야죠. 토익 시험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익 대박 나세요. 지금까지 끝장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